뒤에 있는 뇌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자, 사람의 신경계라고 했고요. 사람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추신경계는 우리 세 가지 뉴런,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중에서 어떤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맞아요. 연합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합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연합뉴런이 모여 있다. 중추신경계는 이제 우리 몸 밖에서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종합하고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뇌와 척수 둘 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를 여기 뒤에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먼저 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여기 뒤에 여러분들한테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33쪽에 있는 뇌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혹시 막 피란쌤 시간에 뇌는 안 만들었어? 심장은 만들어? 아침에 들었던 애들은 그걸 만들었던 거구나. 멸치반 애들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요. 먼저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요거가 대뇌, 가운데가 사이뇌. 이거 빈칸 먼저 채울게요. 그 다음에 숨골.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뇌 구조 했던 거 혹시 기억해? 그럼 혹시 여기 있는 단어가 낯설다는 것도 느껴져? 너는 이 단어를 배운 적 없지? 네, 저도 배운 적이 없어요. 자, 차례차례 보면요. 먼저 대뇌는 똑같아, 그치? 대뇌는 똑같습니다.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 넓은 부분을 우리가 다 대뇌라고 불렀죠. 대뇌는 아무래도 가장 크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기억, 상상 등 고등 정신 활동, 아주 우리가 막 고민해야 되는 것도 있지.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풀 때 사용하는 뇌가 대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골격근의 운동을 조절하거나 감각 정보를 통합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기억하고 통합하고 명령하는 역할 전부 다 대뇌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뇌라고 했는데 사실 배웠을 때는 간뇌라고 배웠을 거예요. 간뇌는 이 대뇌 사이에 껴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사이뇌, 간뇌라고 합니다. 사이에 있다고 해서 사이뇌로 이름 바꾼 것 같아요. 원래 그 간뇌의 간자도 사이 간자를 쓴 거니까 얘네들은 항상성 유지에 관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항상성 유지에 관여를 한다. 대뇌는 고등정신활동.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 항상성이 있었어. 이걸 대부분 이 간뇌, 사이뇌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이뇌, 간뇌 바로 밑에 존재하는 게 중간뇌입니다. 얘는 이름 똑같지? 중간뇌. 얘는 대뇌와 사이뇌, 척수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냥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요거겠죠. 안구운동과 동공반사의 중추가 됩니다. 누가 그랬는데 이렇게 눈에서 딱 이었을 때 존재하는 여기가 중간뇌의 위치일 거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렇게 외웠었어. 눈에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 중간뇌일 거야 라고. 그래서 중간뇌는 안구운동, 동공반사. 이게 뭐냐? 동공반사가 뭔지 기억할까? 오, 맞아요. 밝은 데서 검은 데서. 밝은 데 있으면 빛의 양이 많기 때문에 동공이 작아지고, 빛의 양이 적어지는 어두운 곳에 우리가 가면은 동공이 커져요. 빛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짝꿍의 눈을 보다가 뒤에 선생님이 불을 껐다 켰다 하면은 동공이 보이겠지? 이거 한번 해본 적 있어? 네. 중학교 때 해본 적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 뭐 안구 운동을 이렇게 눈 움직이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제 홍채가 움직이고 뭐 지금 기억 안 나지? 뭐 모양체 이런 거 기억 안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안구 운동과 동공만사의 중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소뇌는 말 그대로 작은 뇌라고 소뇌라고 하고요. 소뇌는 골격근의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이게 몸의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거는 다 소뇌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중간뇌 밑에 존재하는 이 다리뇌. 이 다리뇌는 예전에 교뇌 또는 뇌교 이렇게 불렀었어요. 요거는 근데 배운 적 없죠.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뇌와 말초신경계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숨골은 배웠을 거예요. 얘는 연수입니다. 연수는 배웠죠? 네, 연수예요. 숨골은 연수는 심장박동, 소화운동, 호흡운동 같은 것들을 조절하고 기침, 하품 같은 것들의 반사, 중추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조절이 되어야 하는 것들을 연수가 담당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심장박동 같은 게 대뇌가 중추였다면 그럼 생각 안 하면 심장 멈춰야 될까?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렇지 않도록 연수가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죠. 자, 뇌는 먼저 가장 큰 대뇌가 있습니다. 대뇌는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왼쪽과 오른쪽 반구로 이루어져 있고, 대뇌는 아무래도 가장 큰 부피 차지하고 있고요. 표면에 주름이 많아서 표면적 넓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요. 겉질과 속질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겉에 있는 것은 뉴런의 신경세포체예요. 그래서 회색을 띄어가지고 우리가 회색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겉질은 회색질이야. 왜? 회색으로 보이니까. 근데 왜 회색으로 보여?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모여있어서. 반대로 속질은 뉴런의 축삭돌기가 모여있어서 흰색을 띠는 백색질입니다. 백색질. 그래서 밑에 있는 뇌를 보면은 신경세포체가 밖에 있고 뉴런의 축삭돌기가 이렇게 아래에 있는, 밖에 있고 안쪽에 축삭돌기가 있는 이런 형태를 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깥 부분은 아무래도 회색질, 안쪽은 백색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뇌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대뇌의 겉질을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여기서 보면은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 당연히 감각령은 뭐 하는 거겠어? 감각을 받아들이는 곳이겠죠. 들어온 정보를 감지하게 됩니다. 감각기관으로부터. 연합령은 겉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감각령으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종합해서 운동령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당연히 운동령은 뭐 하겠어? 들어온 명령을 바탕으로 움직이겠죠? 네, 거기까지 괜찮을 거예요. 자, 감각령, 운동령,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 요거 그냥 이제 기능에 따라 나눈 거니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위치에 따라서 4개로 나왔어. 근데 나는 이 위치에 따른 4개의 연 너무 생소하거든요? 혹시 전두엽 들어봤어요? 전두엽이 이마엽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이마 뒤통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기가 이마엽. 그런 것 같아요. 관자놀이 옆에 있다고 그래서 관자엽인 것 같아.
그리고 원래 이름이 측두엽인가?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측두엽인데 관자엽이 측두엽이고요. 마루엽이 두정엽이었던 것 같아. 마루엽. 여기 이제 뒤통수엽. 뒤통수엽을 뭐라 그랬더라? 맞아. 후두엽. 마루엽이 원래 두정엽이었는데 사실 두정엽 말고는 다 들어봤잖아.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은 전, 후, 측은 다 아니까 두정엽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를 왜 이렇게 난 다 바꿨는지 모르겠어. 그럼 나 이름 4개 다시 외워야 되잖아. 물론 여기 좀 이제 직관적으로 하긴 했어. 이마엽, 뒤통수엽, 관자엽, 마루엽. 마루는 무슨 뜻인지 알지? 맞아, 그것도 있지. 맞아, 그거 맞잖아. 호두마루 할 때 마루. 네, 호두마루 할 때 마루가 이 위에 있는 거라고 해서 마루. 몰랐구나. 마루가 그 뜻이었어요. 그래서 마루도 여기 지금 맨 위에 있는 여기를 우리 마루엽이라고 했잖아. 호두마루의 마루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조금 낯설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뭐 듣기, 언어 이해, 감각 정보, 피부 감각 이런 것들을 설마 외우라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선생님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나였으면은 이것까지 외우라고 하면 양심이 없지 않았을까. 왜냐면 대학교 언니들도 이런 거 기억 잘 못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건 있어. 일반적으로 감각 정보를 통합하는 건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전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격근 운동, 의사결정, 말하기 다 이마엽, 즉 전두엽에서 하는 것들이죠. 좀 더 이렇게 판단하고 명령하고 하고 아니면 이제 좀 실행을 옮겨야 될 것 같은 이런 운동들은 다 이 이마엽에서 일어나고요. 아무래도 감각을 통합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마루엽에서 많이 합니다. 여기도 피부 감각. 요 정도. 물론 디테일하게 나가면 얘네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복잡한데 간단하게 보면은 아무래도 이 마루엽은 좀 감각과 관련된 부분을, 이마엽은 운동과 관련된 부분, 판단과 운동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 되겠죠? 네. 뒤에 문제에 뒤통수엽이 손상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당연히 지금 뒤통수엽에는 사물을 인지하는 거나 시각 자극 처리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부분에 대한 일들을 잘 해내지 못하겠죠. 그게 다예요. 자, 넘어갈게요. 사인회입니다. 아까 우리가 간내라고 했어요. 간내는 시상과 시상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상은 감각 신호를 대뇌 겉질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시상하부는 중요하죠. 체온과 삼투압 등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분비계 하면 알겠지만 시상하부가 많은 호르몬들을 분비하기도 해요. 그건 이제 뒤에서 다룰게요. 시상하부는 체온이나 삼투압 같은 항상성 유지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중간내, 간내 밑에 중간내가 존재하고 있어요. 중간내는 대뇌와 사이뇌, 즉 대뇌와 간내 그리고 척수 사이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뇌가 이렇게 있고 척수가 그 밑에 있는 형태라서 그 사이를 정보 전달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손해와 함께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 관여를 하고요. 안구 운동과 동공 반사 예, 중추입니다. 자, 안구 운동과 동공 반사 요거를 기억을 해야겠죠. 그리고 5번 좌우 2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고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하면 바로 나와야 돼. 소뇌. 얘는 운동을 해주는 애야. 몸의 균형을 조절하고 운동을 조절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체적인 것과 관련된 거는 다 이 손해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무용이나 아니면 체육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손해가 많이 발달된 케이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숨골은 아까 우리 말했던 연수였고요. 얘는 뇌와 척수를 연결해주는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에 존재하고 있어요. 또 얘는 심장박동이나 소화운동, 호흡운동처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해야 하는 일들을 얘네가 중추로 담당하고 있어요.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 말고도 기침이나 하품, 재채기 같은 반사의 중추가 됩니다. 하품하면 원래 옆에 있는 친구가 하품하면 나도 하품하고 알지? 하품이 막 전달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리뇌. 다리뇌는 사실 뭐 다리뇌라고도 많이 부르긴 하고요. 아니면 교뇌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그냥 중간뇌와 말초신경계 사이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말 전달의 역할을 해주는 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뇌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이름이 좀 바뀌었지. 시험 문제에서 이마엽, 마루엽, 관자엽, 뒤에 뭐였지? 뒤통수엽 이렇게 나온다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이 바뀐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원래 간뇌랑 중간뇌였는데 사이뇌 중간뇌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잖아. 이런 이름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각각의 역할은 핵심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해보기는 넘어가고요. 척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척수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뇌에서 쭉 뻗어나오는 걸 우리 척수라고 하고요. 보통 이 척추뼈 사이에 존재합니다. 척수는 숨골, 아까 말했던 연수죠. 연수에 이어져서 나오며 척추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제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겉질과 속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혹시 기억할까요? 대뇌와? 아니, 대뇌는 아까 어땠지? 겉질에? 맞아, 겉질에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이었어. 왜? 머리가 있어서. 그리고 속질, 내부는 백색질이었어요. 왜? 축삭 돌기가 있어서. 요거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척수는 겉질에 축삭 돌기가 모여 있어. 그래서 겉질이 백색질입니다. 반대로 속질에는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어서 회색질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대뇌도 척수도 다 겉질과 속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뇌는 신경세포체가 겉질에 있어서 회백질을 띠고 척수는 속질에 신경세포체가 있어서 회백질을 띱니다. 회색질, 뭐 회백질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회색질 아니면 백색질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요거가 반대된다라는 거. 반대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요거 가지고 장난친다는 얘기겠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척추의 마디마다 신경다발이 좌우로 한 개씩 나와 몸의 말단부까지 이어진다 라고 해서 요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씩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 중에 마디마다 다발이 좌우로 하나씩 나와 있는데 전근과 후근으로 나눠집니다. 전근은 말 그대로 배 쪽에 있는 애야. 그래서 얘를 운동신경, 우리 아까 운동신경을 똑같은 이응으로 시작하는 맞아요. 원심성 뉴런이라고 했죠. 원심성 뉴런이 좌우로 배 쪽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화살표는 무시해도 괜찮고요.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이렇게 배 쪽으로 나오는 애는 원심성 뉴런이에요. 얘는 운동을 담당하는 애들이야. 후근은 등 쪽이를 말해요. 척수의 등 쪽에 존재하고 감각신경이기 때문에 얘는 부심성 뉴런이겠죠.
구심성 뉴런이 다발이 좌우로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배 쪽 앞에 있어 전근이라고 하고요. 운동 뉴런이 나갑니다. 후근 등 쪽이지 뒤쪽이야. 등 쪽으로부터 나오는 척수로부터 나오는 그 신경은 감각 신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도 여기는 후근 여기는 전근. 직관적이죠? 앞에 있어서 전근 뒤에 있어서 후근. 그리고 후근은 감각신경 전근은 운동신경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온 신호가 후근을 통해 척수로 전달되고요. 이제 뇌나 또는 척수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 얘는 이제 운동 뉴런인 어디? 전근 맞아요. 전근을 통해 반응기관으로 운동기관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신호를. 자 여기 모르는 게 하나 나왔죠. 전근과 후근. 요거 두 가지만 기억을. 일단 여기서는 요 전근과 후근 이거 처음 보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요거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근은 운동신경, 후근은 구심성 뉴런. 얘가 뭐 전근이 배 쪽에 있고 후근이 등 쪽에 있고 요거는 괜찮잖아. 그치? 우리 몸 앞에 뒤에 할 수 있죠. 그거까진 괜찮으니까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수가 그래서 무슨 기능을 하느냐?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정보 당연히 뇌한테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때로는 얘가 직접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배뇨, 배변. 우리 아는 거 하나 있어. 척수반사. 맞아, 무릎반사. 무릎반사 뭔지 알죠? 그 무릎 사이 이렇게 탁 치면은 발이 팅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 회피반사 같은 것들의 반사 중추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은 뇌로 가지 않고 바로 척수에서 해결을 하는 것들이지. 그 정도. 그 정도면 뇌와 척수 살펴봤고요. 중추신경계 다 살펴봤어요. 자,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별로 차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입니다. 말초신경계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체성신경계. 밑에 있네요. 체성신경계.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신경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고 나아가서 자율신경계는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여기 근데 여기도 기억날까요? 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기억 안 나도 괜찮고 이 단어가 익숙하기만 하면 난 성공한 거라고 봐. 자, 말초신경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뇌신경 12쌍과 척수신경 31쌍. 뇌신경으로부터 나오는 12쌍과 척수신경으로부터 나오는 31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각 부분과 중추신경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랑 몸의 각 부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말초신경계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기능에 따라 구심성 뉴런으로 구성된 신경계와 원심성 뉴런으로 구성된 신경계로 구분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원심성 뉴런으로 구성된 신경계에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있다. 감각신경은 따로 보는 거야 그냥. 감각신경은 어차피 감각이 들어오는 거라서 그냥 원심성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계가 있다. 자, 그럼 체성신경계랑 자율신경계 두 개가 뭔지도 살펴봐야겠죠? 바로 밑에 있습니다. 체성신경계는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골격근으로 전달해요. 그래서 의식적인 몸의 운동,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게 체성신경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중추부터 골격근까지 하나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즉, 중추신경계부터 골격근까지 하나야.
뉴런이 하나야. 그리고 여기서 분비하는 애는 아세틸콜린이야. 아세틸콜린을 뭐 약자로 쓰면은 ACH 요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암기할 때 막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나는 이제 외웠었거든. 그러면은 아세틸콜린 다 쓰면 손이 아파서 항상 이렇게 ACH 이렇게 쓰면 아세틸콜린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 그냥 참고로 써주는 거고요. 어쨌든 퇴성신경계는 하나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는 조금 달라. 퇴성신경계는 아까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지. 중추신경계의 명령. 그러니까 대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중추신경계 명령. 근데 얘네는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아. 아무래도 퇴성신경계 내가 의식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지금 이걸 쓰려고 하니까 팔을 움직이는 거겠지? 대뇌가 결정한 사안일 수 있어. 근데 자율신경계만큼은 대뇌가 간섭하지 않아. 얘네들은 대뇌가 아니라 중간뇌 숨골, 척수의 조절을 받는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간뇌, 즉 중간뇌 숨골, 연수죠. 연수, 척수의 조절을 받게 됩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네들이 담당했던 그 역할들은 조금 더 의식적인 행동보다는 사람이 살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지. 호흡, 심장 박동, 뭐 동공반사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뉴런이 신경절, 이거 빈칸만 먼저 채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신경절, 시냅스, 여기는 짧다, 길다, 자, 이게 단데요. 이거 이제 밑에서 보면요. 지금 체성신경계는 길다란 거 하나밖에 없어. 길다란 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나중에 미안, 내가 잘못 눌러가지고 요거 체성신경계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자율신경계는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여기를 신경절이라고 부른 거야. 시냅스가 형성되는 이 부분은 신경절이라고 했을 때 신경절 앞에 있는 뉴런이 짧은지 신경절 앞에 있는 뉴런이 긴지에 따라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글씨를 쓸 때 교감은 짧고 부교감은 길잖아요. 그래서 신경절 전에 있는 뉴런이 짧은 경우를 교감신경, 신경절 전에 있는 뉴런이 길다면 부교감신경 으로 선생님은 외웠어요. 어이없어 보여도 나중에 시험 볼 때 이런 거 꼭 생각나거든? 직접 써보는 거야. 교감이 짧으니까 신경절 전에 있는 뉴런이 짧고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전에 있는 뉴런이 길다. 부교감은 세 글자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나눠서 볼 수 있고요. 교감신경은 일반적으로 촉진하는, 나의 이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들을 많이 이렇게 명령하게 되고요. 전달하게 되고요. 부교감신경은 반대야. 나의 이런 대사 과정이 조금 더 천천히, 슬로우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교감신경이 해주는 일들입니다. 또 여기서 좀 차이가 있는 거는 둘 다 신경절에서는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고 있어요. 근데 신경절 이후,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뉴런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은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거든요. 노르에피네프린 약자로 이제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피네프린 이렇게 쓰기도 해요.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에피네프린 둘 다 뭐 혼용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노르에피네프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우리 몸의 이렇게 활동을 엄청나게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아세틸콜린, 여기서는 똑같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부교감 신경에서는. 그러니까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전에 있는 뉴런이 짧은지 긴지에 따라서 차이도 존재하고요. 또 신경절 후에 있는 뉴런이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지도 차이가 존재해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짧다는 거, 부교감신경은 길다는 거, 그리고 교감신경은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한다는 거. 그 정도만 보면요, 자율신경계까지 끝납니다. 자, 뒤에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의 기량작용 살펴보고 문제 좀 풀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어요. 자, 기량작용이 뭔지는 혹시 들어봤을까? 안 들어봤어요? 오! 기량작용이 무엇이냐? 서로 반대 효과를 내는 애들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요인이 서로를 상쇄해. 이거는 이제 한번 써볼까? 두 요인이 서로의 효과를 상쇄가 뭔지는 알지? 예를 들어 교감신경이 계속 플러스라면은 부교감신경은 계속 마이너스 를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기량작용은 이 신경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호르몬 내분비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 내분비계 할 때 내분비계 좀 이따 하겠네요. 그때 하면 되고요. 일단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절 작용은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달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신경절에서 분비되는 애들은 교감신경이든 부교감신경이든 둘 다 아세틸콜린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 차이가 별로 없지. 근데 교감신경은 신경절 후에 있는 애들이 노르에피네프린,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후에 있는 뉴런이 아세틸콜린, 즉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달라요. 달라서 다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주로 위급한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의 작용이 활성화되고요. 위급한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몸이 안정된 상태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예시들이 이렇게 조금 나와 있어. 자, 순간과지 저번에 말했던 기관지죠.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 우리가 진짜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내 앞에 당장 곰이 나타난 거야. 나 먹으러 오고 있는 거야. 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도망가야 돼. 또 도망가야 돼. 동공은 확대돼요. 왜? 상대를 빨리 봐야 되니까. 동공이 작아져서 안 보이면 안 되잖아. 확대돼요. 기관지는 이완됩니다. 왜 이완될까? 기관지가 이완된다는 얘기는 구멍이 커진다는 얘기겠지. 숨을 많이 쉬어야 되거든. 숨을 빨리 쉬어야 되거든. 기관지 이완됩니다. 심장박동은 빨라져요. 촉진됩니다. 왜? 빨리 움직여야 돼. 내 운동세포에 얼른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줘야 돼. 촉진되고요. 소화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억제됩니다. 소화는 억제돼요. 왜? 지금 소화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 소화가 아니라 소화에 집중할 게 아니라 다른 거에 집중을 해야 돼. 지금 도망가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 자,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럴 일 없어. 억제됩니다. 방광 비움도 억제돼요. 당연히 부교감신경은 반대되겠죠. 동공은 축소되고요. 기관지 숙주되고요. 심장박동은 억제되고 소화작용은 촉진됩니다. 방광 비움도 촉진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갑자기 긴장이 풀리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험 있어요? 네. 있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네,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문제에 낼 수 있어. 기억 니은 티비 해놓고 예를 들어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아까 여기서 이렇게 봤잖아.
지금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 뭐 문제에서는 그런 식이 아니라 뭐 기역 또는 니은이라고 해놓고 니은은 소화를 촉진한다. 맞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이런 차이를 조금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 문제 같이 풀고 얼른 쉴게요. 척수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배뇨, 무릎 반사, 회피 반사의 중추이다. 맞죠? 네. 척수의 겉질은 백색질, 속질은 회색질이다. 틀렸다. 맞아요. 반대되는 경우가 대뇌였고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 속질이 백색질이었어. 헷갈리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등 쪽으로 원심성 신경 다발이 좌우로 하나씩 나와서 후근을 이룬다. 자, 등 쪽에 있어서 후근은 맞는데 원심성 뉴런은? 맞아요. 정근이에요. 틀렸어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정답입니다. 자, 2번. 자율신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맞아요.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왜 4번이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둘 다 신경절 전에 있는 뉴런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었죠. 네, 4번이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 15 내분비계 나가도록 할게요.